이 산에 이제 뭐 어떤 굴이 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막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저 산에 가면 굴이 있어. 막 그래서 그 굴이 뭐지? 라고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단순한 굴이 아니었다. 근데 이제 이 산에는 주로 이제 새우젓 등을 많이 보관했던 굴들이 있어서 토굴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2015년도 가을 때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근처에 계신 어떤 지역 어르신께서 여기 산곡동 한봉산에 있는 땅굴을 아냐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전혀 몰랐던 시기였기 때문에 왜 여기에 그런 땅굴이 있냐로 이제 여쭤봤었고 그때 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었던 거고요. 그냥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 예를 들면 뭐 옛날에 실제 지역 어르신들은 그 당신들이 조금 더 이제 어릴 적에 뭐 새우젓굴도 이용했었고 뭐 김장을 하면은 저장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그냥 묻혔던 거죠. 2016년도에 이 부평에 있는 이런 굴들이 왜 있는지 한번 좀 조사를 해보자라는 이 현장을 조금 조사 발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좀 참여하는 지하호 탐험대 이런 식으로 조금 만들어 놔서 대부분의 지하호를 다 그때 좀 같이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전체적인 부평 지하호 매핑 지도가 이제 그려졌고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나고부터는 전쟁이 대륙으로 이제 무한정 확장되는 그런 때가 온 거죠. 중일전쟁이 끝나지 않게 되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원래 계산이 틀어졌고요. 내륙으로 중국 내륙으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전선은 넓어지고, 전선이 넓어지면 병력도 많이 들고 무기도 많이 드는데 병력과 무기를 열도에서, 그 당시로 하면 내지자 본토에서만 계속 수송하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됐던 거죠.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한 방편으로 그동안은 이 열도 본토와 내지에만 만들어 왔던 조병창, 육군 조병창이라고 하는 거대 그 군수 산업단지를 외지에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30년대 후반부터 한반도에 육군 조병창을 설치하게 되는 계획이 이제 수립하게 된 거죠. 부평에 마침 일본 육군의 연습지, 그러니까 이제 군용지죠. 군용지가 넓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육군 조병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만들어진 육군 조병창의 이름은 현지의 지명을 따서 인천 육군 조병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제의 한반도 또는 조선 병참 기지화 정책의 중핵 시설, 핵심 시설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데 전쟁이 더 커졌죠. 중일 전쟁을 끝맺지 못했기 때문에 열강들에게 끊임없이 일본이 침략적인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미국이 여러 방면에서 일본을 실제 압박하게 되죠. 뭐 흔히 요즘 얘기하는 뭐 경제 제재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석유 금수 조치 같은 것들, 이런 걸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일본 입장에서는 1월 바에는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미국을 선제적으로 강하게 기습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얻고, 이걸로 미국이 주춤한 사이에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점령해서 석유자원을 확보하고 뭐 이런 심산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터지게 되는 게 아시아 태평양 전쟁인 거죠. 전선이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초창기에는 일본에게 불리하지 않았죠. 어쨌든 진주만 공습이 성공했고 동남아시아 일대를 석권하죠. 싱가포르도 함락했고 점차 이제 인도네시아 반도까지 군사력을 확장하게 됩니다. 괜찮았는데 미국의 군사력 회복이랄까요?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의 이 미국의 역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이 되고, 일본 제국주의가 미국의 이제 열세로 역공을 당하는 때가 바뀌게 되는 거죠. 44년 말이 되면 괌에서 출격한 이제 B-29가 이제 일본 열도를 다 공습 대상으로 넣게 되는 그런 전황이
이제 뭐 완전히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폈던 방법이 최후의 일인까지 천황을 위해서 죽는다. 그 본토 결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학과 조선, 그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끔찍한 비극을 일본 제국주의가 하게 되는데, 지하에서라도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인천 육군 조병창을 지하화한다. 이런 계획을 45년 초에 수립하게 된 겁니다. 지금 부평 그 인근에서 한봉산을 비롯한 그 인근의 그 산지에서 발견되고 있는 이 지하 시설들, 이제 지금 부평 지하호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 이 지하 시설들은 대부분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 인천 육군 조병창이라고 하는 전진 병참 기지화 정책의 핵심소를 만들었던 요거를 본토 결전에 맞게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설이다. 이 지하호 그 한자가 일본에 있는 지하호하고 똑같은 그 참호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산에는 이제 그 지하호가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려 27개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소실된 것도 있고 이제 그러기는 하지만 어쨌든 27개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 27개의 지하호를 이제 편의상 A구역, B구역, C구역, D구역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는 C-3번인데 소래 어촌계에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 안에 드럼통, 그거로 이제 새우젓을 보관했을 때 약 1000여, 양쪽으로 쭉 늘어났을 때 약 1000여 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여기 혹시 새우젓 냄새 안 나시나요? 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새우젓 냄새가 바람결에 이렇게 날 때도 있고요. 이 지역의 새우젓이 맛이 좋았다고 합니다. 저희가 5번입니다. 근데 이제 위에서 토사가 밀려와가지고 저희 입구가 저렇게 많이 이제 쌓여 있죠. 모든 지하호들이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기는 유난히 많이 토사물이 한 반 정도 쌓여 있어요. 조병창 주변에 이렇게까지 많은 지하시설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었어요.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부평 쪽에서는 부평 토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이제 새우젓 창고로 많이 쓰이고 사유지화 돼 가지고 이제 부평에 있는 주민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셨는데, 가보니까 이거는 명백히 조병창과 관련이 있는 시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이게 정확히 조병창과 관련된 시설이라고 하는 문헌 자료가 나오질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확증적인 자료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하 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라고 하는 문건이었는데, 그 중에 1945년 3월 달에 만들어진 문건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 문건 안에 인천 육군 조병창 시설을 이 주변에 있는 산간 지역에다가 분산해서 지하로 만든다 라고 하는 계획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자로 기재된 것을 넘어서서 아예 지도까지도 확인이 됐었어요. 그 지도를 보면은 지금 현재도 같은 위치에 있는 부평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평역 서쪽으로 캠프 마켓이 있었던 이제 인천 육군 조병창,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한봉산 인근 쭉 영역이 다 그려져 있고, 거기에 지하 설비가 여기는 이만큼 만들어지고 저기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지도에 다 그려져 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 시설이 1945년 초부터 전쟁 끝날 때까지 만들어졌던 본토 결전의 일환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인천 육군조병창의 지하화를 위해 만든 것이다. 이게 100% 확정이 되게 된 거죠. 여기 있는 이런 흔적들도 다 새우젓 저장했을 때 그런 흔적들입니다. 쭉 들어오실게요. 여기 온도계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한 12도 정도 되네요. 바깥 기온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흔적들이 다 새우젓 저장고 당시의 흔적들입니다. 이 자갈 깔린 길로만 들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에 길도 미끄럽고 넘어지실 수 있으니까요. 가운데 길로 조심해서 오세요. 가다 보니 뭐가 하나 있네요. 뭐가 삐쭉 튀어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얘는 이 지하호를 팔 때 그때 이제 여기에 뭐 어떤 전선줄 같은 걸 걸어놨던 그런 흔적입니다. 그래서 차감 당시에 어떤 이걸 팔 때 이제 여기에 필요한 전선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걸어놨던 흔적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스프레이 자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제가 새우젓 저장고였다라고 했는데 그 새우젓 저장 당시에 이제 소유주를 표시했던 그런 흔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다 보면은 이런 스프레이 자국들이 여러 개 있어요. 여기 왼쪽에도 빨간 스프레이 자국 등이 있습니다. 이런 비닐 포대도 있고요. 여기 국산 천일염 이런 포대들이 있죠. 여기 잠깐 보시고 가실게요. 여기 천정에 보시면 나무 쐐기가 보입니다. 근데 이 나무 쐐기들은 이제 들어가시면서 계속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나무 쐐기는 측점적이라고 해서 측량을 할 때 여기에다가 뭘 걸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맞추고 했던 그런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감 당시에 이런 나무 쐐기들이 이 지하호 내부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봤더니 뭐 이렇게 고드름처럼 많이 매달려 있는데요. 아직 종류석이라고는 하기 그렇고요. 지금 현재 상태를 종류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해설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미세하게 아주 조금씩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거의 끝지점에 왔습니다. 저희 얼마나 걸어 들어왔을까요? 여기까지. 매번 잴 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약 150여 미터 정도 저희는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왔더니 여기서 이제 딱 막혔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 이제 구멍 판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있고 균일하게 이렇게 매끄럽게 파진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울퉁불퉁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제 정을 넣어서 이렇게 두드려가지고 구멍을 낸 후에 여기에다가 이제 그 화약을 넣어서 이제 폭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돌가루가 떨어지겠죠? 그 돌가루들을 이제 밖으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조선의 학도병이나 아니면 이제 징용된 노동자들이 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학도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10대 아이들 남녀를 가리지 않고 10대 아이들, 여성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지하호 파는데 동원할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경선일보나 매일신보 같은 그때 총독부의 기관지 같은 신문에다가 학도 동원하는 걸 아주 대두필해서 이 신문 기사를 냈어요. 이런 어린 학생들까지도 이렇게 동원돼서 열심히 일한다.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본 제국주의가 어린 이런 학생들까지도 이런 식의 동원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 자료로서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
9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냐 말씀드리니까 내가 그 부평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말씀하셨고 45년을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셨죠. 중학교 1학년이었고 경신중학교에서 같은 반 클래스 학우분들하고 이제 같은 날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경성역에 또 준비물 챙겨서 처음 기차를 타서 왔더니 부평이었고 그때부터 이제 2교대 근무를 하시게 되었고 당시 학생들은 다이너마이트 넣기 위한 발파 작업, 준비 작업과 발파가 이루어진 다음에 돌을 나르는 작업을 이제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하부대장 회동시 상황보고라고 하는 그 문건 안에 실제로 학생들을 또는 여성들을 얼마나 동원해서 지하시설을 판다, 구축한다 이런 동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게 물론 계획이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또는 몇 명까지 동원했는지를 확증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동원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동원했다는 증언이 있고 동원한 신문 자료라든가 기타 자료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다 강제 동원돼서 한국 사람들이 봤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기존에 우리가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어린 소년 소녀들이 이제 또 이 강제 동원돼서 이런 이제 전쟁 시설물을 구축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역사고 한데 이거를 우리가 왜 남겨놔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남겨놔야 일본이 일제강점기 세계 2차 대전 그 시기에 전범 국가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남겨놔야 된다라고. 이 시설은 일단 첫 번째로 한반도가 식민 지배를 받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시설입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식민지민으로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시설이에요.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아주 극한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본토결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전을 펴지만 않았으면 역시 또 만들어지지 않았을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어두운 깊은 동굴처럼만 보이는 이 부평 지하호는 사실 한반도의 식민 지배,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그리고 이 침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본토결전이라고 하는 극한의 어떤 그리고 무도한 이 전쟁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지하호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빛이 없어지잖아요. 그 암흑의 밀도만큼이나 이게 묶여 있는 것이죠. 여기를 이제 저희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멈춘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시간씩 이 암흑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했고 그다음에 작업복도 없고 맨손 뭐 지금처럼 뭐 장갑이 있었던 시절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교대자가 안 왔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되었는데 밖으로 나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아직 교대자도 안 오고 했는데 왜 나오라고 하지? 이제 그러면서 나가서 부평역 쪽으로 갔더니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세를 부르더라 이제 그렇게 증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날이 바로 광복절이었겠죠. 초등학생 같은 경우도 처음에 들어올 땐 쭈삣쭈삣 무서워요 뭐 벌레 없어요 뭐 이렇게 하지만 막상 와서 보면 아이들이 나갈 때는 되게 숙연해져서 나가거든요.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가해 역사 현장을 다 없애버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진하게 당시의 그 아픔을 우리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장소가 남아 있으면 공감하는데 이제 훨씬 도움이 되고 역사 유적이라고 할 때 아주 근사한 그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엄청난 탑이라든가 또는 이름 있는 사람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야말로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고 그 어떤 역사적 유적보다 아주 강한 흔적, 아주 짙은 흔적을 남긴 그런 유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하시설이다, 굴이다, 또는 뭐 볼품없다 이렇게 남길 만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일상을 옥죄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바로 이 혈육들이 이 수없이 고난을 당했던 그런 현장이거든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든 잘 경험하고 기억해서 후세에게 남겨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 그런 책무도 있는 거죠. 이 역사의 아픔에 깊이 공명하지 않더라도 부평에 이런 데가 있구나를 한 번만 더 그냥 생각해보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